2013년 4월, 나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다. 꽤 큰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고 10년 동안 그 사건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그 기한이 끝났고 난 고민하고 있다. 그냥 이 일을 묻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 얻을 건 없고 잃을 건 많다. 하지만 뭐 이건 그냥 익명으로 올리는 인터넷 글일 뿐이잖아? 그냥 글이니까 다들 가볍게 들어주길 바란다. 웨스트 버지니아.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바람 한 점 없었다. 나는 다리를 다쳐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루이스버그에서 I-64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처음 이상했던 건 라디오였다. 라디오에선 그해 질리도록 나오던 노래가 재생되다가 갑자기 끊기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꺼졌다. 내 앞쪽에서 경적이 울려 퍼졌고 도로엔 차가 점점 늘어났다. 나무들은 마치 무언가의 압력에 밀리듯 좌우로 휘청이고 있었고 왼쪽 창문에선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나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며 겨우 차를 유지했고 흙먼지가 휘몰아치기에 선루프를 닫았다. 앞유리가 먼지로 얼룩졌다. 그러곤 굉음이 들렸다. 천둥 같았지만 하늘이 아닌 땅에서 들려왔다. 무언가 커다란 게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는 것 같았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명확해졌다. 결국 몇몇 나무가 쓰러지는 게 보였다. 조그만 기아 차량 하나가 중심을 잃고 도로 밖으로 밀려나갔다. 소리가 잦아들자 도로는 아비규환이 됐다. 누군가는 무작정 차선을 바꿨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내 차 뒤에 있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내 차문을 긁고 지나갔다. 라디오는 자동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지역 비상경보였다. 지질학적 사건이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방송이었다. 모든 에어컨을 끄고 속도를 줄이며 가장 가까운 출구로 진입하라 라는 말만 반복됐다. 몇 분 후 고속도로 전방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고 경찰들이 도로를 전부 막고는 출구 하나만 열어두었다. 일부 운전자들이 통제를 뚫고 지나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총을 들자 모두 제지당했다. 방독면에 진압복 차림의 경찰들이 우리를 출구 쪽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도로 옆에 임시 주차장처럼 보이는 들판으로 이동하게 됐다. 차량들은 정해진 줄에 따라 나란히 주차되었고 대부분의 차는 양옆으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붙어 있었다. 난 두 번째 줄 6째쯤에 갇혔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휴대폰 신호가 점점 약해지더니 곧 완전히 끊겼다.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어떤 남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경찰에게 소리치자 경찰은 허공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 차량 안에 있으세요. 문 잠그세요. 다시 말 안 합니다. 절대 차에서 나오지 마세요. 신호가 안 잡히니 몇몇 사람들이 찍던 영상은 업로드도 안 됐을 거다. 뭐 일부는 인터넷에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경찰들은 주차장을 순찰하며 계속 반복했다. 엔진 끄고 창문 닫고 문 잠그고 차 안에 있으라고. 누군가는 천연가스가 유출된 거 아니냐 했고 누군가는 테러가 발생한 것 같다 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다. 1시간이 넘자 사람들은 지치고 불안해졌다. 경찰 하나가 차들 위를 건너다니며 물병과 크래커, 슬라이스 치즈를 나눠주었다. 철제 신발 덕에 차 보닛이 찌그러졌지만 그걸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그들은 위생용 비닐봉지도 나눠주었다. 용무 편히 보시고 봉지에 담으세요.
차 밖으로 살짝 내놓고 다시 문 잠그세요. 기다리세요. 나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누웠고 눈을 감았다. 게임 조금 하다가 그냥 잠들기로 했다. 솔직히 불안했으니까.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이 날 점점 압박했다. 차가 작아지는 기분이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아팠다. 이게 폐소공포증인가 싶었다. 전방에 있던 경찰 둘이 무언가를 논의했다. 그중 하나는 하얀 장갑을 끼고 차 보닛을 문질렀고 그걸 조심스럽게 벗어 비닐봉지에 담더니 열로 밀봉했다. 뭔가가 차 위에 묻어있던 것 같았다. 옆차에 있던 대학생 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단적윤일지도 몰라. 아니야, 황금가루야. 정부가 숨기고 있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 나는 조심스레 대화에 끼어들었다. 혹시 가연성 물질일 수도 있고 시동 걸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그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다. 내 뒷차에 있던 사람은 노트를 창문에 대고 보여줬다. 이 사람들아, 이게 외계인이 아니면 뭐겠소? 진지하게 보였다. 웃지도 않았고. 50대쯤 되는 남자와 딸처럼 보이는 아이가 타고 있었다. 우리는 대략 2시간 반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때 트럭 하나가 들어왔다. 물탱크를 실은 민간용 차량이었다. 경찰이 확성기로 말하길 이제 차량들을 소독합니다. 창문 닫고 문 잠그세요. 그리고 차량 위에 비닐을 덮을 겁니다.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순서대로 이동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안도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듯 했다. 어두워지고 있었고 트럭은 차량 하나하나를 꼼꼼히 소독했다. 락스 같은 냄새가 났다. 분명 뭔가 섞인 물이었다. 내 차 순서가 되자 그들은 선루프가 완전히 잠긴 걸 확인하고 분무기로 화학약품을 뿌려댔다. 내 목구멍까지 냄새가 박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축구장 덮개 같은 비닐을 펴서 우리 전체 위를 덮기 시작했다. 경찰차 2대가 앞장서며 비닐을 차들 위로 쭉 펴고 가장자리를 큰 바위로 눌러 고정했다. 불편하시겠지만 모두를 위한 조치입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차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난 그대로 있었다. 비닐이 나를 덮는 걸 지켜봤다. 마치 생매장 당하는 기분이었다.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다른 차량에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대학생들은 이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 얘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클락션을 울렸다. 응원인지 항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마지막 크래커와 물을 삼켰다.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비닐 덮는 소리가 끝나고 모든 차량이 가라앉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난 그냥 기다렸다. 1시간 정도면 될까 싶었다. 락스 냄새는 여전했다. 끈적하고 숨이 막혔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옆차에서 들리는 수금거림 말고 멀리서 들리는 경찰의 말싸움이 들렸다. 그건 분명히 격해지고 있었다. 1시간이 더 지나자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여기저기서 클락션이 울렸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다. 다리도 저리고 물도 떨어지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다못해 제발 이 화학약품 냄새에서만이라도 좀 벗어나고 싶었다. 어딘가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움직이려 했다. 차 안에 계세요! 어떤 이유든 절대 나가지 마세요!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는 절규처럼 들렸다. 그 뒤엔 정적만 남았다.
경찰들은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몇몇은 핸드폰 불빛으로 주위를 비추며 차 안을 살펴봤다. 비닐 아래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은 실루엣을 쪼개듯 지나갔다.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눌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고, 경찰이 차 위를 밟고 지나갈 때 나는 소리였다.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다. 다들 비닐을 걷어내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발소리가 더 많아졌다.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셋, 넷, 다섯, 10개가 넘었다. 나는 세다 말고 멈췄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차 안의 실루엣들은 얼어붙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든 남자 같았다. 거기 누구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발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무언가 혀로 입천장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반대편 어딘가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방향에서도. 그리고 우르르 쏟아지는 듯 무수히 많은 딸깍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아니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았다. 오른쪽에서 쇳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차를 긁는 소리. 그 다음엔 유리 깨지는 소리. 되게 짧은 비명소리. 그리고 자동차 경적이 마구 울렸다. 누군가가 앞유리들을 뚫고 지나가며 비닐까지 찍고 다녔다. 앞줄 어딘가에서는 차 지붕이 통째로 찢어졌다. 누군가가 차 안에서 잡혀 끌려나갔다. 2대 뒤쪽에서도 유리가 깨졌다. 마치 짐승이 날뛰는 것 같았다. 조수석 유리에 빨간 무언가가 튀었다. 숨이 안 쉬어졌다. 가슴이 요동치고 팔이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은 굳어 있었고 어깨에선 땀이 뚝뚝 떨어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 그 비명,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위험이었다. 위협이었다.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옆차의 대학생들이 몸을 숙였다. 그중 하나가 내게 손짓했다. 얼른 엎드리라는 표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뒷좌석으로 기어들어갔다. 손도 발도 안 보였다. 어둠 속은 모든 게 낯설었다. 기어가던 중 실수로 클락션을 눌렀다. 정말 짧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내겐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나는 배를 깔고 누운 채 차 위에 무언가가 올라타는 걸 느꼈다. 엄청 무거웠다. 물병을 나르던 경찰보다 훨씬.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땀이 대신 내 코 속에 들어왔다. 코가 따가웠다. 금속이 삐걱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딸깍. 그리고 뒤쪽에서 또 하나의 딸깍. 불빛은 전부 꺼졌다. 사람들은 숨어들었고 조용해졌다. 나는 운전석 뒷문 쪽에 몸을 밀어넣으며 최대한 작아지려 했었다. 차체는 삐걱였고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선루프 위에 그게 닿았을 땐 쩌적 하고 균열 소리가 났다. 다시 균열이 멈췄다가 다시 쩌적.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안 돼. 깨지지 마. 제발. 하지만 산산조각 났다. 다리 쪽으로 유리 파편이 쏟아졌다. 비닐을 찢고 커다란 무언가가
조수석으로 떨어져 들어왔다. 그것의 몸은 아직 비닐에 휘감겨 있었고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딸깍 소리가 격렬한 알람처럼 쏟아졌다. 뭔가를 부르고 있었다.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건 차를 뛰어넘었고 어떤 건 2대를 한 번에 넘었다. 난 완전히 둘러싸였다. 내 손은 덜덜 떨렸고 유리에 베인 엄지손가락이 아팠지만 난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 문은 옆 차량과 맞붙어 있었지만 조금의 틈은 있었다. 나는 숨을 끝까지 내쉬며 가슴을 납작하게 눌렀다. 그 생명체가 앞좌석에서 날뛰는 동안 나는 바깥으로 기어나왔다. 뺨이 자갈에 닿았고 화학약품이 따갑게 스며들었다.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꾹 눌렀고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들은 정말 많았다. 위로 타고 넘고 아래로 기어들고 무게가 차 위에 실릴 때마다 철판이 끼익 소리를 냈다. 옆차의 대학생들은 서로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그때 무언가가 내가 나왔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문은 인접 차량에 밀려 있다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내 눈에 들어왔다. 잉크처럼 새까맣고 마치 새처럼 생긴 발이었다. 앞쪽 발톱 3개, 뒤쪽 하나. 발톱은 정말 날카로웠다. 나중에 검색해보고 그게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발톱 형태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크기는 사람보다 크고 피부는 기름이 묻은 듯 매끈했다. 적어도 그놈들 하나하나가 180kg은 넘었을 거다. 키는 2m는 됐을 거고. 아니, 아마 더 클지도? 어떻게 그런 덩치로 차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었는진 모르겠다. 아마 엄청 말라서 그런 걸까? 그건 내 차에서 옆차로 걸어갔다. 뭔가 찾고 있는 듯 천천히. 나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그놈은 모든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어떤 것에도 부딪히지 않았다. 바로 뒤 오른쪽에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놀랐고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시작됐다. 다시 사방에서 비닐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차에서 기어나오고 누군가는 앞유리를 발로 차고 누군가는 문을 열려고 난리를 치고 멀리서 총소리도 몇 발 들렸다. 대학생들도 도망쳤다. 문을 박차고 나와 땅에 엎드렸다. 바로 위 비닐이 찢어졌는지 빛이 조금 들어왔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둘 중 하나가 전화를 걸려 했다. 다른 하나가 핸드폰을 빼앗았고 잠깐 실랑 이후 벨소리를 켜고 폰을 던졌다. 핸드폰이 떨어진 차는 곧 산산조각 났다. 유리가 전부 깨지고 좌석 하나가 갈라져 내던져졌다. 몇 초 만에 차량 하나가 완전히 해체됐다. 적어도 10댓마리는 거기 있었을 거다. 대학생들과 난 서로 제발 조용히 하자며 손짓했다. 난 본능적으로 도마뱀처럼 앞으로 기어갔다. 뭔가가 내 차 밑으로 손을 뻗으려 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도 날 따라 앞으로 기어왔다. 2대쯤 지나가다가 막혔다. 앞에 무언가가 있었다. 어둡고 커다랬다. 그리고 피냄새가 났다. 바닥을 따라 손가락 끝에 닿는 따뜻하고 빨간 액체. 또 소름 끼치는 소리. 고기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쩝쩝거리는 소리. 난 탈출할 기회가 오길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시간은 있었던 것 같다.
그 존재는 먹고 씹고 뜯고 삼켰다. 만족스러운지 딸깍거리며 사라졌다. 다른 놈들도 앞으로 이동했다. 무언가가 내 위를 걸어다니며 시체를 질질 끌기도 했다. 이윽고 조용해졌다. 나는 비닐 끝으로 기어갔다. 바위 하나를 밀어내고 드디어 비닐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사라졌고 나는 살아있었다. 가슴이 풀리고 숨이 쉬어졌다. 눈물이 날 뻔했다. 바람이 불었고 땀이 마르며 풀냄새가 났다. 뒤돌아봤다. 그리고 보고 말았다. 내 옆 조금 떨어져 있는 오래된 혼다 차량 위에 있던 그 존재를. 처음엔 사람처럼 보였다. 까맣고 젖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까 봤던 새 같은 발 모양과 뾰족한 발톱, 너무 넓은 입에 상어처럼 줄지어난 이빨이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생명체는 나를 보고 일어섰다. 무방비였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난 그냥 바라봤다. 그 존재는 고기 한 조각을 들어 올렸다. 피가 뚝뚝 흘렀다. 나를 보더니 그걸 한 입 물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마른 나뭇잎처럼 몸이 떨렸다. 그 고요한 곳에 남겨졌다. 오직 남은 건 패닉뿐이었다. 경찰들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닐은 거쳤지만 아무도 집에 갈 수 없었다. 그 일을 겪은 사람들 중 일부는 곧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풀려났고 그 대가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오늘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다. 다른 이들은 해명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충격이 너무 심해 의사에게 인계됐다. 그날 14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로 발표됐다. 차량 추돌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야생동물 공격 등. 탈주범이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핑계는 다양했고 그 시간들도 분산돼 있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망 통계로 보이게 만들어둔 것이다. 결국 집에 가고 싶다면 보험금을 받고 입 다무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나도 그랬고 대학생 애들도 그랬다. 걔들이나 나나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다. 우리 모두 그 존재를 분명히 봤으니까. 차량 34대가 견인됐고 부상자는 18명. 그중 6명은 중상, 4명은 팔다리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어깨까지 팔이 뜯겼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조차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괴물들을 가까이서 본 적은 없다. 그저 기억하는 건 비명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뿐이었다. 나도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소리만 계속 들린다. 차 밑에 숨어있던 그때 위에서 무게가 실리는 그 느낌에 지금도 숨이 가쁘다. 그날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 정말 잠깐의 해방감이라도 좋으니 이 글을 남긴다.